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판구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네, 옷이 똑같잖아요. 네, 계속해서 연달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졸지 마시고 준비 꼭 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OX 문제가 있으니까 OX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판의 두께는 지각의 두께와 같다. 맞을까요? 이거 제가 왜 낸 거냐면 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두께랑 같을 수가 없죠. 지각보다 두꺼워야 해요.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화산대와 지진대는 서로 연관이 없냐? 아닙니다. 연관은 있어요. 연관이 있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반드시 화산활동도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과학에서 이런 반드시라는 말 들어가면 거의 사실상 아니죠. 다음,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와 밀도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자, 판에서 지각이 이제 해양이랑 대륙으로 나뉘죠. 여기에서 밀도가 누가 컸었냐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컸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해양판보다 대륙판이 밀도가 크지 않습니다. 밀도는 항상 해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 자, 5, 6, 7은 여기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6, 7은 자, 발산형 경계에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발산형 경계는 항상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형이 뭐냐면 바로 해령과 열곡이에요. 열곡대.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죠. 천발 지진. 화산은 이제 대륙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산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수렴형 경계도 대충만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하강하는 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소멸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지형이 해구라든지 아니면 뭐 호상열도라든지 아니면 습곡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진이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고요. 화산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케이스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말을 왜 제가 꼬이죠? 네,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발산형 경계에서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의 뭐 소멸이나 생성 같은 것도 관심이 없고요. 여기서 가장 나타나는 건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지진은 있는데 확실한 건 화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제 얼굴이 가린 것 같아서 살짝 내려가면. 네. 자, 5번. 발산형 경계 해구냐? 아닙니다. 해령이에요.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 하강으로 형성되냐? 네, 하강 맞죠. 일단 보존형 화산활동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X, XX, XOX 이렇게 합니다. 네, 얘를 좀 밀어서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쇼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만든 문제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지진과 화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 자, 지진에서 진도는 소수점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했죠. 진도는 소수점 표기가 안 돼요. 진도가 아니라 규모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규모와 진도의 차이는 규모는 지진 자체 에너지고요. 진도는 관측자가 중요한 거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화산활동과 지진은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꼭 그렇진 않죠. 충돌 안 하더라도 찢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판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니고, 천발 지진은 인하의 깊이가 약 300km보다 깊은 것을 말하냐? 아닙니다. 70km보다 이하인 걸 얘기를 하죠. 틀렸고요. 다음 4번,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가 기권으로 분출하여 반사율을 높인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뒤덮게 되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율을 높이게 되죠.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지진의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이제 판 얘기를 좀 꺼내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올해 모의고사네요. 자,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일치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대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 보기를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수정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 이렇게 기역 디귿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볼게요. 기억.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하다. 딱 봐도 그렇지 않니? 네, 중앙부는 여기예요. 판의 중앙부 여기고 판의 가장자리는 여기. 경계. 요거니까 네, 중앙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한 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선 항상 화산이 분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화산이 항상 어떻게 분출을 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디귿. 지진 때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게 왜 3점이나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판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기억. 판은 A와 B 부분을 합친 걸 얘기한다. 그쵸? 지각만 판이라고 안 한다 했어요.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친 걸 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고요. 그다음 니은. B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가 판이에요. 여기까지가 판이야, 판. 그리고 이 밑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은 암석권과 같은 말이고요. 암석권 단단한 거고 여기 밑에가 연약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B가 아니라 C죠. 다음 C는 액체냐? 또 액체는 아니에요.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인데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약간 엿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엿 같은 상태. 살짝 녹은 상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화산의 영향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산가스 나올 거고 용암 나올 거고 화산재 나올 거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가에 포함된 게 이제 뭐 황이나 아니면 일산화탄소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한테 안 좋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질식사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권과 이제 기권의 서로 영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암, 본 김에 얘는 직권의 영향이겠죠? 이런 것들. 화산재도 이제 직권과 기권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는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재산 피해를 당연한 거 아니야? 용암을 맞으면 당연히 재산 피해 일어나겠지. 그다음 디귿. 다는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켜서 영원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원히 농사를 짓게 못하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화산재가 많이 돼서 덮어버리면 잠깐 질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땅 속에 있던 유용한 성분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분해가 되면 오히려 땅을 더 비옥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써두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진짜 좀 과학 같은 문제들이 좀 나오죠. 네. 앞에까지는 좀 약간 워밍업이었고, 자, 그림은 판경계와 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림부터 볼게요. A 보니까 서로 벌어지고 있죠. 얘 뭐예요? 여기 발산형 경계인 거 좀 체크하시고, 여기다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A. 발산형 경계인 거 좀 체크하시고, 발산형 경계인데 물 아래 있잖아요. 아, 해령이구나. 이런 거. 사소하지만 체크를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B를 보니까 서로 어긋나고 있죠. 지금 무슨 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는 거. 보존형 경계고 얘는 변환단층이 보이겠네요. 그 다음 C 볼게요. C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는 요 부분이죠. 요거 뭐예요? 수렴형 경계고요. 해구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수렴형 경계가 지표에서 시작되는 요 부분, 가장 깊게 패인 부분, 요 부분이 해구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곧 수렴형 경계의 시작이에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새로운 판이 생성된대요. 자, 새로운 판이 생성되려면 발산형 경계여야 되죠. 그럼 발산형은 아까 A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 얘도 발산형이죠. 그럼 얘도 틀렸네요. A.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은 A와 C 부근이다. 자, 그쵸? 화산활동은요,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환산이 아니라 화산. 화산이 있죠. 얘도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어요. 근데 얘는 화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화산이 없는 걸 기억해주면 편해. 그래서 화산활동이 활발한 A와 C 부분이 맞죠. 정답은 2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빠르게 가보죠.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 경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화살표 주면 참 속된 말로 개꿀입니다. 네, 왜냐면 A 봐봐. A. 자, A 보니까 수렴형이죠. 서로 수렴형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B를 얘기하고 같이 볼게요. B를 보면 여기도 또 수렴형이죠. 근데 A와 B의 차이가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는 수렴형인데 얘는 충돌하는 곳입니다. 즉 대륙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있죠. 이런 걸 서립대라고 하죠. 서립형. 그래서 얘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일본 해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둘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여기다 좀 써볼까요? 네, A 같은 경우는 지진도 천발에서 중발까지만 일어나고요. 그다음 얘는 화산이 있다 없다? 화산이 없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나고 화산도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고 생기는 지형도 달라요. 지형도 얘는 A 같은 경우는 주로 습곡산맥이 많이 생기고요. 요것만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일단 해구가 들어가요. 해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 또는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근데 B에 여기 보면 일본 근처에 산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지워줄게요. 습곡산맥은 이렇게. 다음 C 이어서 봅니다. C는 보니까 벌어지고 있죠. 발산형 경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해령이 여기 있겠네. 해령. 됐죠? 그 다음 D는 지금 보면 여기 판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거 다 같은 해령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죠. 서로 어긋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D는 보존형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에는 습곡산맥, B에는 해구가 발전. 오, 나 이거 안 보고 한 건데. 네, 바로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 니은 C에서 B로 갈수록 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냐인데, 자, 발산형 경계의 특징을 보면 자, 해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해령이라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게 항상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생성되고 이동하고 생성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디 있어요? 바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퇴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퇴적을. 그러면 처음에 생성됐을 땐 당연히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쌓여 있는 게 얼마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쪽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얘가 퇴적된 걸 갖고 있을 테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 가지 하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가 해령이라고 쳤을 때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고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요거를 정리를 좀 해두세요. 이 멀어질수록 그렇습니다. 멀어질수록. 자, 그럼 C에서 B로 갈수록. 자, C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죠?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D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 없이 해양에서만 나타난다. 요게 생성이나 소멸이 없는 경계는 맞는데 해양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입니다. 여기. 대륙에서도 나타납니다. 대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 전 세계 주요 판경계도 꼭 한 번 정도는 봐두시길 권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림은 판경계를 나타낸 거고 순서도는 그림에 표시된 A에서 E 지역의 지각 변동을 종류에 따라 한 거다. 구분하면 되겠네요. 일단 A부터 또 구분합시다. A는 요렇게, 자, 팁을 드리자면 요렇게 화살표 표시 있는 게 요렇게 판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형이고요. 일단 B는 요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도 역시 수렴이고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어디예요, 이게? 네, C는 네, 어딜 표현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C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판경계가 아닌 것 같아요. 판경계 X, 판경계 아니다. 그 다음 D는요? D는 이렇게 표시된 게 바로 네,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E, 여기가 보존형 경계죠. 그랬을 때 천반 지진이 활발한가? 자, A, B, C, D, E 중에서 이런 판의 경계에 있죠. 자, 얘네들은 제가 밑줄 친 건 판 경계라서 다 지진이 활발하게 있어요. 천발 지진은. 근데 C 같은 경우는 판 경계가 아니죠. 그냥 판의 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그리고 화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오, 처음부터 좀 어려운데. 자, 나머지 다 내려갈 거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자, 나머지 A, B, D, E 중에 화산 활동을 안 하는 거. 안 하는 애 누가 있냐면 A죠, A. 자, 얘는 충돌형이잖아요. 충돌형은 화산 폭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E. 그래서 A하고 E. 보존형 경계가 여기 있을 거고 나머지가 또 내려가죠. 그래서 신발 지진이 활발하냐? 자, 신발 지진이 활발한 건 수렴형 경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다가 그럼 나머지 D가 되겠네요. 그러면 CADB라든지 아니면 CEDB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럼 CA는 없네. 그럼 CEDB 요거네요. 3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요거 판경계가 아닌 부분은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3학년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갖고 왔고요. 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두 지역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진앙이라고 하는 건 지진이 일어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실제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타난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렴형 경계하고 발산형 경계를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자, 발산형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본 모양이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가 해령이고,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즉, 찢어지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즉, 발산형 경계의 특징 자체가 천발만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형 경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접근해 볼게. 수렴형으로. 수렴형 같은 경우를 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륙 해양이 부딪히는 경우인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A판, B판이라고 놨을 때 이 A판이 지금 B판 아래로 파고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첫 번째, 밀도는 A가 B보다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진 여기서 일어나요. 이 파고 들어가면서 흔드니까 일어나. 그 다음 화산 폭발.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 때문에 녹아서 화산 폭발이 뿅뿅 하고 일어나는 거야. 즉 지진과 화산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 B에서 일어나요. 즉 밀도가 작은 판에서 항상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밀도가 큰 건 파고 들어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딱 시작되는 부분 여기가 해구예요. 이 해구로부터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지금 다른 색깔 표현해볼까요?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럼 천발부터 신발까지 이렇게 쭈르르 일어나겠지. 이거를 위쪽에서 보는 거야. 위쪽에서. 자, 얘는 옆에서 보는 거고요.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봐볼게요. 여기가 A, B잖아요. 그대로 해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해구가 있으면 제가 또 가리고 있나요? 네, 이렇게 좀 내려갈게요. 해구가 이렇게 있으면
해구를 기점으로 지금 B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해구에 가까운 게 천발이고 멀어질수록 신발이 되어가는 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천발, 신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해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해구가 어디 근처에 있어?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근처에 있다고. 그리고 예로부터 멀어지고 신발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하고 나에서 봤을 때 천발을 찾아요. 천발을 찾으면 여기거든요. 이 천발이 시작되는 요 부분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 거야. 수렴형 경계. 네, 수렴형 경계. 즉 해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다리가 지금 엄청 아픈데 해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X자가 아닌 동그라미 진한데 여기에 해구가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수렴형이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좀 일어날게요. 다리야.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찾아야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가나 공통적인 걸 물어보는데 기억, 해구가 발달한다. 자, 얘네가 신발까지 있기 때문에 수렴형의 특징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륙이 부딪힐 때 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얘네가 수렴형인 걸 알아야 돼. 기억, 맞죠? 다음 니은,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 가에선 이렇게 이동하고 나에선 이렇게 이동합니다. 딱 봐도 방향이 일단 다르잖아. 틀린 거지. 공통점은 아니지. 됐니? 그 다음 디귿, 신발 지진은 내 진앙은 그러니까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냐? 태평양판에 분포한다는데 이거를 찾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태평양판이 아닌 쪽에서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또 비켜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제가 아예 비켜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모양.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해구를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A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모양을 제발 꼭 기억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나타나도 되겠죠? 네. 많이 어렵죠? 이 마지막 문제 어렵지만 넣어놓은 이유는 저는 판구조론에서 이 판경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축소가 돼 있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아마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